그러면 오늘의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딱 외관을 보시면은 아마 언론상에서 보셨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베슬이라고 하죠. 이거 혹시 뭐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나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베슬이라는 어원은 저도 뭐 영어를 잘 하진 못하면 찾아보면 뭐 그렇더라고요. 그 액체 같은 걸 담는 그릇 이런 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혈관을 뜻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베슬. 베스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게 외관 좀 더 멀리서 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벌집 같죠, 그죠, 정현님? 그리고 첫 라이브입니다, 유튜브 감사하고요. 허드슨 야드라고 보이시죠? 문구 보이시죠? 이 허드슨 프로젝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모습들 제가 조금 더 헤더윅 스튜디오의 그런 프로젝트 과정이 담긴 걸 뒤에서 더 충분히 보여드릴 텐데 헤더윅 스튜디오가 만든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싶어서 뭐 입구가 이렇고 내부에서 보면 어때요? 진짜 이거 뭐 모르겠어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가 코멘트를 듣기로는 좀 징그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제 눈에는 좀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강철 판에다가 구리를 입혀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멋있다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았고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꼭대기층에 갈 수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허드슨 야드 인근에 360도로 볼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진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건물이죠. 크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대략 얼마쯤 되냐 보면 여러분들 자유의 신상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46m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여기 손까지가 46m 정도예요. 베슬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확히 46m거든요. 베슬이. 그래서 생각보다 작진 않다. 이 크기가 라는 거 조금 또 흥미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허드슨 야드는 그럼 어딘데? 내가 맨하튼도 안 가봤다. 이 맨하튼 내에 이 서쪽 여기거든요. 여기 허드슨 야드. 실제 제가 이거 환산을 좀 해보니까 축구장 한 15개, 6개 정도 크기래요. 허드슨강이 보이는 강변에 뭐 부두도 있고 한 그 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단위로 재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좀 상징물 정도로 이 베슬이 들어섰구나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 과정과 완성되는 과정에서도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포인트가 이런 거죠.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2억 달러, 2억 6천 달러까지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회사가 있어요. 발음이 죄송합니다. Related 컴퍼니거든요. 코퍼레이트. 거기에 로스라고 하는 스테판 로스라고 하는 요 생기 깐깐해 보이죠? 인상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분들 깐깐해 보여요. 저는 이분이 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재개발하는 그 디벨로퍼였어요. 프로젝트 총괄했던 분인데 야 이거 넓은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상징물 하나 필요하다. 공모 좀 받아보자. 수많은 공모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제가 깐깐하고 했던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수많은 제안들이 왔는데 다 그냥 리젝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아니야? 트랜스포메이셔널하고 마뉴멘털한. 나는 뭔가 혁신적이고 뭐 진짜 뭐 알잖아 느낌 알잖아. 이런 PTSD 오는 이런 주문들을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튕겨나간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헤더윅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뉴욕에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굉장히 잘 수행하는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한 거죠. 그래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 제안도 들어보고 생각도 들어보고 이제 해보니 옳다구나. 여기랑 해야겠다. 이제 딱 바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안부터 완성까지 한 30개월 정도 만에 이걸 해치워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욕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공공의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건설을 할 때 30개월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지금 이런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라고 이것도 예전 뭐 브루클린 브릿지 인근에 공공을 위한 어떤 파크, 공원을 만드는데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전문가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걸렸냐면 10년 걸렸대요. 300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냥 공공 디자인이 미치는 파급력과 그걸 알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민주 사회가 고도화 발전된 회사에서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할 때 보통 그렇게 빨리 안 한대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10년 동안 300회가 넘는 공공회의 끝에 이게 탄생하다 보니 얼마나 그 의견들이 많이 수렴되고 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데요. 근데 스테판 로스의 독단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굉장히 비밀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벌집 모양의 베슬의 형태로 나올 걸 탄생하기 몇 달 전까지 많이 몰랐대요. 소수밖에. 플루토크라시라고 해서 금권 정치 그러니까 소수가 엘리트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뭔가 공공의 정책을 추진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나왔다는 거죠. 뒤에서 말씀드린 연이은 불우한 사건들 거기서 일어났던 수많은 자살들 그런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줄 수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안 일어났고 결국은 파국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결과 호불호가 굉장히 논쟁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느냐라고 보면 저는 헤드윅 스튜디오, 토마스 헤드윅 스튜디오를 아주 영감을 많이 주는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철학을 보면 좀 공감하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헤드윅 스튜디오는 아마 건축 이런 디자인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프로젝트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문장들,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놀랍게도 뒤에 제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994년에 설립돼요. 얼마 안 됐죠, 그죠? 심지어 건축가도 아닙니다. 건축을 전공했던 분도 아닌데 다양한 건축 전문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기념비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스튜디오예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곧 회사의 철학이기도 하겠죠. 그분의 인터뷰들을 좀 발췌해보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Humanize our city while respecting, valorizing our relationship with.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리스펙트 그리고 그 가치를 매기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영어만 하면 제가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뭐냐라는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소위 바우하우스 이후로 정말 미니멀하고 기하학적인 것들이 건축에서 또 거의 일변도로 발전되어 왔잖아요.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효율적이고 하니까. 제니 감사합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 구조,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 관점에서도 편하고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근데 헤더윅의 생각은 좀 그런 거예요. 그건 인간적이지 않다. 지루하다. 우리는 지루함의 전염병 속에 살고 있고 monotony is unhealthy according to 헤더윅. 그러니까 아주 그런 단조롭고 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영감을 주지 않고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고 싶을 만큼 이런 과격한 언어들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개성 없는 거 말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나가다가도 뭔가 그림자, 질감, 입체감이 아주 자연을 닮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형체를 봤을 때 사람들은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집단이에요. 특히나 토마스 헤더윅. 그러니까 작품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베슬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 아까 말씀해 주셨죠. 벌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딘가에 보았을 법한 것들이죠. 실제로 이 베슬은 제가 뒤에서 헤더윅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인디언의 계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미 대륙에 있던 어떤 유산을 끌어와 가지고 이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재석이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 작품들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류의 생각을 한 사람이다 보니 누군가는 시선만 분산시키는 구릿 덩어리 혹은 쓰레기통을 닮은 뭐다라고 혹평을 가하는 평론가들도 있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전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 좋게 봐지는 것 같아요.
자, 헤더윅 스튜디오의 뭐 작품들을 뭐 제가 좋아하는 혹은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거를 지향하는구나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흥미로웠던 프로젝트 한 4-5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추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 프로젝트입니다. 자이츠 모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자이츠 모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프로젝트고요. 몇백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곡물 창고로 쓰이던 곳, 그러니까 버려졌어요. 지금은 예전에 옥수수 이런 거 담던 그 왜 사일로라고 하죠. 외관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실제로 몇백 년을 쓰던 그런 곡물 창고를 자이츠 재단에서 콘템포러리 아트, 아프리카 출신의 아프리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아프리카 출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바꾼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맡은 헤더윅은 이렇게 풉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정 같은 곳이거든요. 이 사일로예요. 이게 하나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원래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쭉 내려오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파낸 거예요. 뒤에서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기둥만 있던 공간을 파버리니까 어때요? 퉁퉁퉁 빛이 들어오는 공간과 전체가 퉁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가지고 서로도 쳐다보고 잠깐 멈춰서 하늘도 보고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들이 좀 자연을 닮은 것들에서 영감을 받고 사람들한테 주는 이 헤더윅 스튜디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제 전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뭐야 무슨 제분 공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외관이 사일로.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산업적인 어떤 자산, 선대가 쓰던 곳이야라고 박물관이기도 함과 동시에 예술 작품이 걸려서 예술적으로 뭔가 현대의 예술을 펼쳐나가고 있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곳이야를 실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파냈다.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보는데 파낼 때 이거 보죠 공장. 그리고 요런 유리 있죠, 유리. 이것도 그 서아프리카의 실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런 유리 공예 하시는 예술가들이 또 있대요. 그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자연을 닮은 형태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대본에 아시겠죠, 그죠? 어디 뭐 인천이나 뭐 부산에 예전 공장들 곡물들 넣어놓는 이 사일로에다가 외관을 이렇게 유리로도 풀고 위에서 본 모습들. 근데 이거를 사실 구조를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풀까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막 해석이 달라질 텐데 헤더윅 스튜디오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중간을 파낸다. 이거를 통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말이 이게 이렇게 파는 거지. 생각을 어떻게 하며 자이츠 재단 고객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실제 메카니컬하게 이렇게 풀어내느냐. 이게 구멍을 뚫고 나면 옥수수 나다를 닮은 거 아니겠어? 라는 또 깨알 같은 포인트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자연과 이렇게 연결된, 그래서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그의 말이 공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헤더윅 스튜디오를 전 세계에 좀 알렸던 그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열렸던 전 세계 만국 박람회 엑스포에서 영국 전시관 파빌리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뭐 엑스포 같은 데에다가 왜 가설 건물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혹은 뭐 그냥 드나들기만 해도 좋은 이런 파빌리온을 만드는데 헤더윅 스튜디오만의 방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눈길을 끌기 위한 전시관들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그죠? 헤더윅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풉니다. 이게 안에 내부의 모습인데 빛이 나고 있죠, 그죠?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느냐가 예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게 아크릴 타입의 그 알루미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빛이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가닥가닥으로 스며 들어올 수 있는 형식의 물건이래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부에 들어오면 이런 뭐랄까 환상적인 빛이 들어온다. 근데 외부는 그럼 어떻게 할까?
보면 이게 뭐예요? 가닥가닥 보이죠? 이런 모습을 만들 건데 여기 꽂혀 있는 거를 7.5m,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크릴 타입의 알루미늄 7.5m의 그런 그 대를 6만 개를 꽂을 거야. 6만 개를 꽂을 거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7.5m나 되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왜 마치 그들 표현에 따르면 민들레꽃 같이 보이게 만들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바람이 분다 하면 이게 민들레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 눈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 뭐야 저거? 뭔데?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고 가까이 갔을 때도 장치들도 아주 유려하게 표현을 합니다. 의미를 담아서요. 뭐 아이스 큐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약간 털실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주문을 200% 달성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실제로 꽂혀 있는 이 6만 개의 폴대 안에 뭐가 심어져 있느냐? 이게 또 뭐 여러 군데서 설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또 심어서 빛을 그걸 받고 그게 내부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해서 씨앗을 끝에다가 심어놔요. 이렇게. 뭐 이런 오브제들. 그러니까 씨앗,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아까 이 6만 개 알미에 다 심는 거죠. 근데 이게 개념으로 멋진데 이걸 또 실제로 했을 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니까 또 만만치 않네요. 그죠? 인생이 쉬운 게 없어요. 이거는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싱가포르의 학교의 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허브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게 교육에서 흔히 말하는, 혹은 뭐 교육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회사 생활만 좀 해봐도 뭐 회의가 많고 그리고 업무 공간, 뭔가를 해야 되는 공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대학교거든요. 이게 제가 대학교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대학교 부지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에 주문은 그런 식으로 들어갔대요. 각자가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흩어져서 그렇게 하다가 모이기도 쉽고 뭔가 아주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줘라고 주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머리에 그 주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헤더윅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 프로젝트 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디 무슨 대학에 있을 법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당이 있고 뭐 이런 복도가 있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나 자연스러운 미팅과 회의의 구조와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 곳을 찰흙을 빚습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접근이 사실 건축회사 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실상은 모르긴 하지만 되게 부러운 점이거든요. 뭘 만지면서 꿍쭉꿍쭉꿍쭉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유기적인 또 쉐입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서 붙입니다. 근데 누구나 이런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찰흙 빚어가지고 막 나무 묻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아주 구현하는데 디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념이 뒷받침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개를 퍼뜨릴 거고요. 그래서 공용 공간 만들 거고요. 모여지게 할 거고요. 나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약돌이나 뭐 자연에서 흔히 보는 이 조직처럼 360도 빛이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 공용 공간에는 바람이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을 안 해도 충분히 시원할 곳을 만들 거예요. 이런 개념을 막 펼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더윅 스튜디오가 되게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 프렌들리, 그러니까 환경에 되게 유익한 그 건물을 만들기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산업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동차, 그리고 뭐 항공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무려 한 30배 정도를 건축하는 데서 많이 그런 것들이 발생한대요. 온실가스가. 그만큼 뭔가 인간이 새로 뭔가를 건물을 만드는데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헤더윅 스튜디오는 그거를 아주 뭐 30-40% 많게는 60-70% 절감시키는 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에어컨을 들쓰게 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외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저도 건축가분들을 뵈면서 많이 좀 경외감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장인들과 혹은 시공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풀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디테일은 뭘까요? 보면 벽면에 우리는 그냥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실 뭐 이런 디테일한 공간뿐만 아니라 난간의 미리수, 센치수, 그리고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굴곡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깎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패턴도 좀 비정형적이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게 보여요. 그게 자연을 닮았다고 보이니까. 근데 그거 속에서도 일종의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공면들을 푸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봤는데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다르게 보이고 자연의 어떤 바위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까? 이 큰 면적을 누군가한테 의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 기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누가 만드느냐? 이런 인부들께서 만들고 장인들이 또 손으로 빚어냅니다. 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만들고 빚어서 진짜 말 그대로 빚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과정들. 놀랍죠. 그죠? 진짜 빚는 거예요. 그래서 채광도 360도 되죠. 그죠? 야, 이런 데면은 학교 한번 더 가고 싶지 않나요? 저는 졸업한 지 제법 됐는데 20년 되는데 그래도 20년까지는 아니구나. 꽤 되는데 이런 멋진 곳에서는 공부가 절로 되겠네라는 또 아저씨 같은 말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뻥 비워가지고 서로 360도 볼 수 있고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그냥 물리적으로 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 학교 하나의 러닝 센터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또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내부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실린더 뭡니까? 실링팬 보이시죠? 그러니까 공기를 최대한 일으켜서 공용부에서는 에어컨을 안 튼대요. 그러니까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득했지 싶은 포인트들 많이 볼 수 있고 접근 포인트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슬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런 게 관통되는 그들의 메시지이고 개념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헤더윅의 결을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되고 뭘 이루고자 했었구나. 근데 아쉽게도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들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구나. 논쟁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그들을 아예 박멸해야 될 뭔가 너무 한 케이스 가지고 그들을 비난해서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스튜디오다. 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헤더윅 스튜디오의 이런 작품들도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만 봤죠. 근데 토마스 헤더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디자이너였어요. 그냥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형물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법한 디자인 오브제들에도 유명한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영국의 버스 디자인 이런 거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했고요. 그리고 요 의자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그 아까 서울역에서 전시할 때 봤던 윤재님이나 뭐 저도 이게 옛날에 왜 전시 왔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아내가 그만 가자 이제 그 정도 탔으면 됐다 할 때까지 탄 적이 있거든요.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또 포인트들도 헤더윅이 작품이구나. 헤더윅이 또 언제 한국에 와서 전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좀 들으셨으니까 헤더윅은 좀 알지. 뭐 이런 좀 내용들 좀 읊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흥미로우신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헤더윅 스튜디오의 베슬은 불운한 사건들, 즉 2016년도에 최초 컨셉 공개되고 공사 시작하고 개관까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아까 제가 플루토크러쉬라고 해서 몇몇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완성되는 이런 과정들이 낳는 폐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여기서 투신을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좀 남짓한 시간 동안 3명이 투신을 해버렸고 2021년도에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곤조,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작품의 어떤 원래안이 수정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1차 무기한 폐쇄가 된 이후에 이런 조건들,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개장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조건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재개장을 해요. 뭡니까? 최소 1명 이상 가족 혹은 지인이가 동반하는 걸 전제로 입장하게 한 거예요. 그럼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14세 소년이 재개장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갔어요. 동반 1인을 한 거죠. 그리고 우울증 예방 문구들을 붙인 게 다였어요. 어이가 없죠, 그죠? 소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한 폐쇄에 들어갑니다. 21년도에. 그래서 무기한 폐쇄돼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에 재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높이의 강철 메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지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좀 근원적으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된다고 하니 그래도 나름 기대는 되고요. 뭐 뉴욕 방문하시거나 추후에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제가 버드 아이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다 보면 좀 묘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으나 이 뷰를 좀 항공샷을 보다 보면 기분이 묘해져요. 어때요, 여러분들? 쭉 들어와요. 쭉 들어갑니다. 좀 뭔가 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 희망님 그죠? 뭔가 누가 당기는 느낌이고 이게 참 뭐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오가갔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뷰고 뭔가 기분이 드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원적인 안전 장치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3년 만에 재개장을 앞둔 뉴욕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헤드윅 스튜디오의 베슬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걸 만든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한번 다른 뭐 건물들 작품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관점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